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25일 오후 4시 50분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단점 중에 하나가 잘해주면은 고맙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잘해달라고 그러고,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막 욕을 합니다. 그래서 배은방덕이란 말을 쓰는데, 요사이 민주당이 검찰에 대해서 하는 행위, 그게 아주 대표적인 배은망덕이죠. 그동안에 윤석열 검찰이 얼마나 민주당에 잘 해주었습니까? 민주당이 시키는 대로 하면서 무리한 수사를 하고, 그리하여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생기고, 이 정도로 하니까 정권의 죽으라는 욕을 먹으면서까지 악역을 감수를 했는데, 이제 조국을 수사한다고 하니까 표변해가지고 이 윤석열 검찰을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이러니까 아마 지금 검사들이 속으로 부글부글 끓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를 써먹을 때는 언제고 이렇게 우리를 토사구팽할 수 있나 하는 그런 심리가 이번 수사를 끝까지 밀어붙이는 하나의 동력이 되면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윤석열 검찰은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를 아주 느슨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봐주기 수사입니다. 형식상. 지금 뭐 여러 군데 압수수색 한다고 몇십 군데 압수수색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11시간 동안 압수수색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왜 검찰이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를 전례 없이 느슨하게 하느냐. 그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이 조국 일가의 휴대전화를 지금 압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는 아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정보는 PC보다는 휴대전화에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 어떤 한 인간의 이력서를 쓸 수 있을 정도로 정보가 많이 들어있고, 그리하여 휴대전화를 가져가면은 영혼이 틀린다 하는 말을 합니다. 영혼이 틀리는 것 같다. 모든 것이 공개되고 엉뚱한 이야기까지 나와가지고 곤혹을 치르는 사람들도 생기고 하는데, 특히 이 조국 씨의 이 휴대전화는 이 요물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 휴대전화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가슴을 후벼 팠습니까? SNS의 도사 아닙니까? 그동안 남긴 SNS 글이 뭐 10,000건이 넘는다고 그러는데, 그 대부분이 휴대전화로 쓴 거 아닙니까? 이 조국 씨의 휴대전화는 정말 아주 흥미진진하고 정보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있어요. 압수를 하지 않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크게 봐주는 거죠. 더구나 피의자 신분이고 조국 부인, 딸, 아들과 다 연관되어 있으니까 그 핵심적인 정보는 휴대전화에 있는데, 일가에 대한 휴대전화 압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청구를 하지 않았는지, 그건 지금 좀 저로서는 애매한데, 어쨌든 봐주기입니다. 이건 아주 크게 봐주는 거죠. 전화를 제대로 압수수색 해가지고 수사를 했으면은 검찰은 아주 효율적인 수사를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아주 효율적인 사모펀드라든지 지금 스펙 위조 이런 혐의에 대해서 누구와 누구 통화한 걸 딱 들여다보면은, 어디를 쳐야 되겠다, 어디를 잡아야 되겠다 하는 이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것도 없으니까 지금 여러 수십 군데 압수수색 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핵심적인 정보가 들어있는 전화기를 확보하지 못한 것인데, 이건 봐주기입니다. 그러면은 조국 씨는 그럼 봐줬느냐? 이 민정수석을 할 때, 민정수석이 주로 하는 일이 공직감찰인데, 공직감찰을 할 때 가장 흔하게 썼던 수법이 스마트폰 임의 제출이었습니다. 압수수색 할 정도는 안 되니까 내라. 그런데 민정수석실에서 공무원들에게 스마트폰 임의 제출을 하면 그 거절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거절할 사람이 있습니까? 심지어 외교부의 경우에는 정보 유출이라는 본안 감찰을 벌리다가 포렌식 과정에서 감찰 대상자의 부내, 그 부서 내의 불륜 흔적을 발견해서 징계하기도 했답니다. 이것도 일종의 별건 수사인데, 별건 조사겠죠. 자, 그러면은 조 장관에 대한 이 수사가 정말로 불공평한 수사냐 하는 문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심사 대상이 되겠습니다. 봐주기 수사죠. 사실은 봐주기 수사입니다. 그러나 수사에 착수했다는 것 자체는 아주 용감한 수사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보다는 대우를 해준다 이거죠. 그게 인간적인 대우인지 아니면은 장관이니까 특별한 대우를 해주는 건지, 이러니까 고맙다는 생각은 커녕 억울하다는 이야기만 합니다. 조국 장관은 압수수색을 당해보니까 강제수사를 당한 사람들의 심정을 알겠다고 그러는데, 아니 이게 누가 할 소리입니까? 민정수석이 상당히 주도한 이 적폐수사를 당해가지고 그럼 목숨을 끊은 사람의 심정은 지금 이해가 안 됩니까? 특히 이재수 전 기무사 사령관이 무리한 적폐수사를 당하다가 세월호 유족을 사찰했다 하는 누명을 쓰고, 세월호 유족 사찰이 아니죠. 세월호 유족들에 대한 기무사의 정보 수집이죠. 사찰은 못되게 하기 위한 뒷조사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세월호 사건을 국가적 차원에서 원만하게 수습할 거냐 하는데 필요한 정보 수집한 걸 가지고 민간인 사찰이다 이래가지고 대통령이 결론을 내려놓고 수사를 강행하니까 기무사령관 군대 생활 30년 동안 반듯하게 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에 자살하면서 아주 담담한 유서를 남겼는데, 그 유서를 꼭 읽어야 할 사람이 조국 씨였습니다. 그리고 참배를, 장관 되고 참배를 하려면은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을 찾아가서 참배를 하면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희생된 분께 미안하다, 내가 앞으로 검찰을 잘 감독해가지고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인간의 도리죠.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지 않고 계속 자기가 지금 이 정도 느슨한 수사를 받는 걸 가지고 그런 하소연을 하고 있으니까 참 잘해주면은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더 잘해달라고 하고 더 잘해주지 않으면은 배신감을 느끼는 한국 사람들의 이 나쁜 심성이 생각이 납니다. 자, 이제 앞으로 수사는 이렇게 되는 거죠. 정경심 부인, 조국 씨 부인 정경심 씨를 이제 소환하는 것이 큰 고비입니다. 정경심 씨를 부르면은 검사들이 물어야 할 사안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 주로 사모펀드라든지 동양대학교 표창장 위조 혐의라든지 등등, 그러니까 하나 묻고 또 그 다음날 불러서 하나 묻고 이럴 수는 없으니까 한 번 부르면은 모든 것을 물어가지고 바로 거기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정경심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법원이 발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범죄 혐의가 특정된 게, 확인된 게 몇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점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증거인멸을 시도한 사람에게는 영장이 떨어지는 게 관례입니다. 그 다음에 정경심 구속 다음에는, 구속영장이 떨어진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남편이 피의자가 되니까 조국 씨를 언제 부르느냐인데, 이 단계에서 조국 씨가 장관직을 그만두느냐 마느냐가 또 큰 쟁점이 될 겁니다. 그럼 현직 법무장관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검찰이?
아니면은 그것은 우리 헌정사의 오점이므로 그만두고 사표를 내고 한 민간인으로 돌아가서 영장심사를 받겠는지 하는 것은 조국 씨에게 달려있고 무엇보다 인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결심이 주목됩니다. 그런데 조국 씨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과거에 SNS에 남긴 글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전례를 이야기하면서 조선시대에 뭐 사관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부터 탄핵을 당한, 비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탄핵을 당한 고관은 자신의 결백이 밝혀지기 전에도 일단 공직에서 사퇴해가지고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이런 아주 근사한 글을 썼어요. 근데 그건 자기한테는 해당 안 된다고 지금 이렇게 밀어붙이면서 검사와의 대화를 오늘 또 했다는데, 이것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 그것의 기반이 되는 이 검사, 법무부의 공직기강을 완전히 문란시키는 겁니다. 공직기강을 세워야 할 사람이 공직기강 문란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검찰과 검찰 개혁에 대해서 대화를 한다니까 이게 무슨 가면무도회도 아니고 말이죠. 요점은 간단합니다. 이 우리나라 검찰이 현직 법무장관을 구속 수사할 수 있을 때 검찰은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고, 이게 바로 검찰개혁입니다. 조국이 말하는 검찰개혁은 그게 검찰개혁이 아니고 검찰 장악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